하겠습니다. 먼저 헬스 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혈당 조절, 그중에서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더 기준으로서 이제 이 혈당 변동성, variability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혈당 조절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혈당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제가 진료를 할 때 또는 이제 처음 내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적게 식사를 한다든지 금식이나 단식을 할 경우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이 정상적으로 혈당을 정말 잘 조절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오랫동안 손상받고 그다음 훼손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형 당뇨라고 하는 그런 당뇨의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기 전까지 일반적으로는 혈당을 꾸준하게 측정을 해보시질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혈당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몸의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서도, 그러니까 당뇨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에서도 혈당 변동성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심한 혈당 변동성은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예우인자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방내과에서는 이런 어떤 그 혈당의 변동성, 이 variability를 앞으로 어떤 뭐 당뇨가 올 수 있는, 또는 당뇨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에게서는 그 당뇨가 진행될 수도 있는, 또는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당뇨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예우인자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얘기가 또 한쪽으로 샜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어떤 이 혈당의 어떤 범위를 일정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혈당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뇌가 되겠죠. 그래서 뇌라든지 아니면은 뭐 망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생식선에서의 이 생식 상피 같은 이런 조직들은 충분한 양의 어떤 포도당이 공급이 되었을 때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생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이제 근육이나 아니면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글리코겐을 다시 분해해 와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그런 기전을 활성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90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식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2시간 후에 혈당을 재어보니까 90보다 훨씬 더 높은 뭐 100이나 110 정도의 혈당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먹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혈당 변동이 생기나요? 라고 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몸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맞춰서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그 당분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에서 포도당을 녹여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이렇게 혈압과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성이 있는 그런 수치고, 우리 몸은 너무 높아도 혈당이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혈당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식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질 않고 위장을 비워두고 있을 때에 그 동안에는 이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 그래서 앞전에 뭐 이제 이 간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해서 뇌에 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해서 뇌를 쓰지는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의 뇌 기능은 또 우리의 이런 어떤 그 시각은 계속 뭔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위장 속에 음식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들은 대부분 이 뇌나 아니면 대부분 뇌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안에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은 인슐린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그 혈관 안에 있는, 즉 혈당의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그 주요한 기전이 그 포도당을 전부 다 조직으로, 말초 조직으로 다 이렇게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식간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뇌로 가야 되는 그런 포도당의 양이 부족해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이런 공복 기간에, 그 다음에 어떤 식사 사이에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최대한 좀 억제될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당분 대사, 특히 당분 대사 좀 무너지신 분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고위험군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과잉 인슐린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인 이 이형 당뇨 또는 당뇨 고위험군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은 머리 쪽에서는 이런 공복기에, 그러니까 식사 사이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지만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쓴다라고 말씀을 앞전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복기를 조금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지방 대사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든 어떤 그 일정한 범위의 어떤 혈당의 농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지방 대사와 당분 대사의 어떤 이 전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이 당분 대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 대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방향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영양 과잉, 특히 당분 과잉이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외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드시는 음식들에 주로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대사가 많이 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당분 대사에 많이 있던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되는, 그게 대표적인 게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 30대 젊은 연령에서의 당뇨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결국 이 당뇨라고 하는, 또는 생활습관병, 당뇨를 생활습관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뇨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유전이다라고만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리 몸의 어떤 당분 대사나 지방 대사에 대한 이런 생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우리의 어떤 이 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열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또 막 얘기가 많이 좀 옆으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좀 곤란해지는데요. 그죠? 하여튼 일단은 첫 번째 문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대본을 이렇게 짜놓고 왔는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대본을 짜고 읽을 수도 없고 이 내용이 자꾸 이제 옆으로 퍼져버려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몸은 금식이나 단식을 해도 혈당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런 금식이나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런 어떤 뭐 포도당 신생 합성이나 아니면 글리코겐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 이런 대사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방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는 부분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대사적인 불균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너무 높은 혈당 수준이 왜 위험하냐? 이건 사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포도당은 이제 삼투압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 외액의 당분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세포 뭐 삼투 현상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세포 내액에서부터 세포 외액으로 이렇게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서 세포의 안에 탈수가 유발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혈당 상승은 소변으로 포도당 손실을 유발한다. 그래서 소변에서 염분이 빠져나오는 건 우리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오게 되면은 비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만 봐도 당분 섭취와 그다음 염분 섭취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어느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그런 어떤 그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변으로 포도당이 손실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삼투압성 이뇨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즉, 이 포도당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몸에 있는 전해질도 체액도 그냥 싹 그냥 이렇게 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전해질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탈수 현상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도 많이 이렇게 좀 섭취를 그러니까 입마름이 심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혈당이 장기간 뭔가 조절이 되지 않고 높아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때는요, 많은 조직, 특히 혈관 손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뭐 염분 때문이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혈당 때문이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혈당 역시도요, 이런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아주 큰 어떤 이제 이 요인이 되고요. 특히 이런 혈당 상승은 이런 혈관의 손상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알고 있는 심장마비, 뇌졸중, 그 다음에 또 신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 실명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위험도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당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건강한 범위의 어떤 혈당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식사와 상관없이 70과 130 사이 혈당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하신 분들도 혈당 20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혈당을 집중적으로 재어보시면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일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혈당을 200 이상 올릴 수 있는 건강한 분들에게서도 200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좀 노출을 줄이셔야 되고 혈당 변동성이 거의 없는 음식으로 여러분들 식단을 채우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식습관만 바꾸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전, 식후 혈당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혈당 변동성, 글라이세믹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 이 GV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70과 130 사이인 60 미만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좁게 어떤 분들은 이제 2, 30 사이로 계속 잘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50, 60 이 사이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분명한 거는 50, 60을 유지하시는 분들보다 20, 30 사이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혈당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혈당의 변동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혈당 조절의 중요성, 우리 몸은 혈당을 상당히 잘 조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저혈당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오질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혈당은 얼마든지 쉽게 높아질 수 있고 그러한 낮은 혈당과 높은 혈당의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혈당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거 참.